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폭풍 전야다. 핵심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급등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트코인의 제왕.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 시장 기준점이라면 알트코인은 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알트코인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ETF도 나오고 가격대가 상승할 요건들은 많이 있지만 계속적인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영상, 이더리움 코인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가고 있을까? 박스권 라인을 만드는 요인은 뭘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이라고 불리우는 게 뭡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인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지금 이더리움 코인은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1억 원을 돌파하고 그의 추가적인 상승도 같이 가져왔죠. 근데 아직까지 반감기를 지나고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말은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최근 들어서 대외적인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분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같이 움직일 만한 요인을 적용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인하는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다르죠. 미국 내에서는 SEC 위원장,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SEC의 스탠스가 바뀌었고, 또한 이 코인의 정책, 친암호화폐 정책들로 조금씩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닝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면서 안으로는 코인을 계속적인 우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밖으로는 글로벌 전체 시장을 흔들면서 그에 대한 자금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2월 21일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의 급등 신호가 임박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곧 3,000달러를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러한 부분에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400만 원대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탈도 없고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부분도 없어. 계속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 이 말인즉슨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이제 다 올라갔다가 고점 맞고 떨어진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린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코인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둘 다 ETF가 나왔죠. 제가 ETF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게 바로 펀드라는 거. 그러한 펀드가 비트코인도 나와 있고 이더리움도 나와 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400만 원 초반에 움직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ETF는 언제 나왔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작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나오고 나서 ETF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을까? 제가 이 부분 설명도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ETF라는 것은 고래들이 들어온다. 근데 고래들이 들어오려고 봤더니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어. 그럼 매수할까요? 안 하죠. 확실한 저점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시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겠죠. 이 매집이라는 뜻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야 됩니다. 매수는 말 그대로 높은 단가에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더리움의 똑같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서 ETF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근데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 없이 3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상승력 재차 보이면서 정말 상승력을 크게 갖고 왔죠. 근데 다시 또 내려왔어. 근데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지금 400만 원대를 안착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350만 원대까지 다시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의 움직임, 고래들의 매집량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원할 것인가? 원치 않죠. 왜? 그들의 매입 단가 여기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수익을 보존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400만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우리 이더리움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비중 관리 더욱더 중요하죠. 그리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다면 안정적인 비중 관리,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나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겠죠. 자료가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 또한 무료, 톡방 또한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코인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 코인이 많이 올라가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조정을 실컷 받고 내려왔습니다. 조정을 실컷 받고 내려와서 이제야 바닥을 잡고 있다. 바닥을 잡고 있다는 건 이제 곧 반등의 국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뉴스처럼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고 반등 시점을 찾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 모습 보시면 2021년도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고 2024년도도 올라가긴 했지만 해당되는 부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이더리움 ETF도 나왔고 고래들의 자금 또한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재차 이 박스권 라인을 또 한 번 돌파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400만 원대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린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력을 갖고 오는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죠. 이번 세 번째에 전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 자, SEC. 미국의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승인이 임박했다. 이더리움 가격에 급등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 스테이킹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맡겨놓으면 이 물건을 맡겨놓은 데서 우리한테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로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스테이킹 서비스죠. 근데 이 SEC가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승인을 한다. 이더리움 ETF는 누구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까? 고래들, 많은 운영사들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데 그 물건이 스테이킹으로 잡힌다. 그렇다는 건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겠죠. ETF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 매도 안 하겠다. 나는 그 매도 안 하고 이자만 받겠다라는 물량이 승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상승 방향, 하락 방향 모든 부분의 헤지성 거래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뭐라고 합니까? 31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공매도 포지션에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게 2월 19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라는 댓글이 엄청 많으신데 이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자, 공매도는 먼저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떨어져서 매수해서 상환하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들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떨구려고 하겠죠. 이 가격을 떨어지려고 했더니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경우도 발생돼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선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공매도가 일어난다. 그렇다는 건 도움될 게 없겠죠. 우리는 매수하고 올라가서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 개인들도 있고 고래들 또한 그러한 고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래는 똑같은 고래예요. 공매도도 이 고래고 우리처럼 매매 대응하는 것도 바로 고래입니다. 왜? 고래들은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해지성 거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공매도가 도대체 언제쯤 청산할 것인가? 이게 바닥이란 신호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겠죠. 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면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죠. 매수해서 상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입니다. 암호화폐 레버리지 시장은 하루 72,003명이 1,955억 원의 청산당했다. 그 비중은 숏 비중이 62%나 차지하고 있다. 숏은 말 그대로 공매도를 얘기합니다. 자, 공매도가 청산하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시장이 완벽한 바닥 구간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바닥에서 횡보라인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건 개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을 못 버티죠. 이렇게 횡보할 바에는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갈아타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반대 방향인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박스권을 만드는 것은 고래들의 매집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공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청산을 해요. 자, 말씀을 드렸던 고래들의 비중 추가, 공매도는 청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박스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부분에 400만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은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 여기선 상환, 추가적으로 공매도 여기선 상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지쳐나가지만 그들은 비중도 추가하고 안전하게 청산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박스권이에요. 이게 바로 조정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죠. 기준금리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대외적인 이벤트고 안으로는 미국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 이더리움 또한 당연히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은 추가적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공매도의 기본부터 이 공매도가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도 대응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ETF는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 4거래일 연속적인 순유입을 갖고 왔다. 오늘 21일 날짜로 오늘은 소폭 빠져나간 물량이 있지만 1,902만 달러가 유입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입량이 늘어난다는 건 알트코인 시장에 곧 임박했다라고 판단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장이다. 정말 돈이 복사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의 경험들 지난 2021년도에 있으셨죠? 반감기가 끝나고 24년도에 반감기 왔고 그 다음 연도인 25년도 이번 연도가 대대적인 알트코인 시장의 불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RWA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RWA는 실물 자산입니다. 가상 자산에서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시점. 블랙록이라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 또한 이 RWA의 펀드를 구성했고 1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RWA가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곧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또한 가파르게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선 곧 알트코인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움직임을 가져올 거니까 우린 이더리움이란 알트코인의 제왕의 자리를 먼저 비중을 추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코인들 또한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더리움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 이게 2월 19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최대 13,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의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의 반등력은 더욱더 크게 나올 것이고 말씀을 드렸던 전고점 라인인 500만 원 이상을 뚫고 올려버린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서 이더리움 또한 발전 속도를 자체적으로 높이고 있죠. 지금 현재 거래소의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위험, 고수익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자, 고위험이란 이야기는 거래소의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시점도 매도할 물량도 없다라는 거. 고위험보다는 고수익의 관점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건 더 이상 매도할 물량도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작은 물량으로도 추가적인 스위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이더리움 또한 팩트라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죠. 자, 이 팩트라 업데이트는 지난 머지 업데이트에 이어서 덴쿤 업데이트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전 머지 업데이트 어땠습니까? 이더리움의 작업 방식이 아예 바뀌는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경험 있으시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놓쳐서는 안 될 거라는 거. 지금 이더리움은 강한 반등이 나올 때고 1만 달러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인 매집량, ETF의 양도 순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집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이라고 해서 고래들이 매집했으니까 당장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비트코인 ETF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그 부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예요?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집을 하겠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비중을 한꺼번에 다 실어버립니까? 아니죠. 비중 또한 100%를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매집했으니까 당장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부터 이더리움 시장이 개막된다.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더욱더 가파라진다. 왜? 이더리움은 지금 이 400만 원대를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거래량 또한 확실히 줄여가면서 움직였다. 이 부분에 이제는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더리움 코인의 알트코인 제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묻어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수의 타이밍, 매도의 타이밍, 단기적인 차익 시장 물량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제가 매도를 아예 안 하다,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도해야지 우리 돈 내는 거예요.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이것 또한 매도를 하고 그들의 수익 구조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